자,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간단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항 있죠, 항. 항이라는 거는 숫자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2가 있어도 이것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고, 숫자 또는 문자의 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x제곱 이것도 이제 항이 되는 거고, 또는 2x제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 이런 거를 이제 항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상수항은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2 같은 경우 문자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수항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수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EX제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문자를 제외해요. 그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니까 뭐 x제곱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x제곱 더하기 2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식을 다항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항식이라는 건 한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죠. 요거는 다항식이면서도 다항식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자, 차수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뭐 만약에 x제곱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그 x가 두 번이 곱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곱해진 요 개수를 우리는 항의 차수다라고 부르는 거고,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읽어주는 겁니다.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있다라고 봤었을 때 얘는 x에 대한 2차죠. 얘는 x에 대한 1차고 얘는 상수항이죠. 이 중에서 이건 다항식이잖아요. 항이 여러 개 이제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니까 그 중에서 요 가장 큰 요놈의 차수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예제를 보게 되면은 얘는 x에 대한 2차죠. 여기 차수 가장 높은 거니까 그 개수는 요 마이너스 5라는 건 개수 x에 대한 개수가 되는 거고, 요 3이라는 거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3x 제곱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 마이너스 2y 4제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식이. 그래서 5xy에서 x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x라는 것만 문자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랑 y는 상수항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x의 개수는 5y가 되겠고요. x에 대한 3차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x에 대한 3차식인 거니까 x를 뺀 나머지 부분들 있죠. x라는 문자가 들어간 부분을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우리는 상수항 취급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x 들어가 있고 x 들어가 있고 얘도 x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이 상수항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거는 y에 대한 4차식이죠. 그러니까 y를 뺀 나머지 문자, 요는 y 있죠. 여기도 y 있고 여기도 y 있으니까 얘네들을 뺀 나머지 부분, 요 부분들이 상수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Y에 대한 4차식이죠. 그 X랑 Y만 문자 취급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항 취급할 거니까 요 상수항 여기 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동량을 찾는 거죠. 동량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x 세제곱과 같은 차수가 문자하고 차수 같은 x 세제곱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동량은 없겠고요. 두 번째 거는 3x제곱 y죠. 그래서 x가 2차, y도 1차인 얘네들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여기 있네요. 요 놈과 요 놈은 문자와 차수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그죠? 요 놈하고 요 놈도 x도 1차, y도 1차인 거니까 얘도 동류항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항식의 정리인데, 다항식은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름차순 정리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오름차순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식의 표현을 나타냈었을 때는 보통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밑에 예제를 보게 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인 거니까 내림차순이란 건 차수가 높은 곳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런 얘기인 거니까 x에 대한이잖아요. 그래서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부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1차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 y, 또 여기도 1차가 있죠. 4x, 나머지들 이제 x가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 적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3x 제곱 더하기, 자 x를 묶어낼 거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리고 x,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좀 더 우리가 깔끔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2번은 y에 대한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점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y가 없는 애들을 전부 다 먼저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3x 제곱,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있는 놈이 있죠. y가 있는 놈, 하나 있는 놈을 이렇게 묶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여기 하나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오름차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자,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동류한끼리 꼭 모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제를 하나 보게 되면은, 자, a 더하기 두 다항식 a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라지 b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었으니까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동류한끼리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요놈과 요놈이 동류항이죠. 그래서 더하면은 4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놈과 요놈이 동류항인데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놈 상수항과 상수항이 동류항인데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풉니다. 동일하게 푸는데 A 자리에는 요 3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고요. B 자리에는 요걸 여기다 대입할 건데 반드시 뭔가를 대처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채운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빼기 괄호 채워주시고, 이 괄호를 풀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게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마지막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A라는 다항식, A 자리에 저 다항식을 그대로 집어 넣으시고, 자, B 자리에 쟤를 넣을 건데 항상 요 앞에 뭔가 빼기나 이런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괄호를 이렇게 채워서 반드시 채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괄호를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다라고 해주고, 근데 꼭 동류항 반드시 마지막에 동류항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뭐 더 교환 법칙은 우리가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나 똑같잖아요.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교환이 되는 거고요. 결합은 우리가 이제 2 더하기 뭐 3 더하기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하고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5를 더하는 거나 3과 5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2를 더하는 결과는 변함이 없죠. 덧셈에 대해서는. 그래서 덧셈과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개념 원리 익히게 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x에 대한 내림차순인 거니까 x의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수가 낮은 항으로 내려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x가 3x x 세제곱인 거니까 3x 세제곱, 그 다음에 차수가 낮은 게 2차죠. 3x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나와야 될 건데 여기도 1차가 x가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묶어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y,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빼기 z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위에는 식과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없는 부분, x가 없는 이 나머지 부분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오름차순이죠. y에 대한 오름차순인 거니까 y가 없는 애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가 없는 애들을 보니까 하나 더 있죠. 여기 더하기 xz제곱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y가 있죠. 그 다음에 y가 낮은 1차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y가 높은 2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2번은 두 문제만 해볼게요. 3번하고 4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 A 자리에다 대입하고 B 자리에다 이 상태로 대입하면 식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B
마이너스 3a. 자, 곱하기 괄호는 분배 법칙이라는 거. 빼기 3a 빼기 6b 이렇게 되겠고요. 동량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b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요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써주고 a 자리에 괄호 채워야 되겠죠. a 자리에 저 다항식을 그대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계산만 실수 없이 해주시면 돼요. 빼기 4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 자, 곱하기 괄호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6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플러스 30. 자, 또 곱하기 괄호니까 마이너스까지 다 분배해서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20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다. 자, 끝내시면 안 되겠죠. 꼭 동량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놈과 요놈 동량인 거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또 요놈과 요놈 동량인 거니까 더하기 8x 제곱 얘하고 얘하고 동량인 거니까 마이너스 48x 또 요놈과 요놈 동량이죠. 더하기 34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연산법칙 쓰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여기 가의 과정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x하고 이 x를 묶어냈죠. 자리가 이렇게 있었던 애들을 그러니까 따로 묶어냈으니까 요거는 교환이 아니 결합이 되겠죠. 결합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x가 앞에 있었고 2x제곱이 뒤에 있었는데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법칙이 되겠네요. 그 두 번째 거 세 마지막 거에는 요 4x제곱과 2x제곱 묶어냈잖아요. 떨어져 있던 놈을. 그러니까 얘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 우리 곱하기 하려니까 요 상태로 분배를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간단히 해 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더하기 c가 되겠고 이제 a 자리에 그대로 요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저 나와 있는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고 요 b 자리에도 저 다항식을 대입할 건데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괄호를 채운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c는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고 자 요거 곱하기 괄호니까 분배 법칙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xy 제곱 2 더하기 2x 제곱 y 요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량들끼리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들이 여기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한 동량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제곱 또 요놈에 대한 동량이 여기 나와 있죠. 3x 제곱 y 그리고 요놈 동량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상태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져 있는 복잡한 식을 좀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이 식을 간단히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자 요놈과 요놈 또 동량이죠. 마이너스 5b 더하기 12c가 되고요. 그래서 요 a 자리에 이제 저 다항식을 대입할 겁니다. 근데 항상 괄호를 채워 주셔야 되겠고요. 또 b 앞에도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 채워서 요 자리에 b를 대입해 주고요. C 앞에 또 12가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 채워서 1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걸 다 정리해서 또 곱하기 괄호니까 분배 법칙, 얘도 분배 법칙, 얘도 분배 법칙해서 괄호를 정리한 다음에 요런 이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동량이죠. 동량 꼭 확인 사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13x 세제곱. 자, 요놈과 요놈 동량이죠. 그래서 14y 제곱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도 동량인 거니까 4x 제곱 y. 또 요놈은 동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 쓰면 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틀려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정확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은 이렇게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자, 그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a 더하기 b가 2다. 뭐 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두 식 우리가 연립했던 그 기억이 나시죠? 요거처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중학교 때는 여기에 있던 그 값들이 숫자로 주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a-2b를 구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a란 다항식이 얼마인지 이 b란 다항식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우리가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똑같이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2xy 마이너스 4y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는 2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 제곱이 되겠고요. 이 두 식은 이제 연립만 해주면 될 거니까 이렇게 더한다 뺀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가간법.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버리 b가 사라지고 a가 두 개가 되죠. 더할 거니까 8x 제곱 여기는 4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4x 제곱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된다. 라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요놈 거 여기에다가 요 a 자리에다가 요 놈을 대입해요. 그럼 요거 a하고 요 놈과 이 b라는 방식을 더해서 요 놈이 나와야 될 거니까 b라는 거는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b라는 다항식도 우리가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저 주어 구해진 다항식을 대입하고요. b에도 대입을 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거 곱해졌으니까 괄호 채워서 반드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곱하기 괄호 형성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제곱이 나오겠죠. 그 계산 끝내지 마시고 항상 동량끼리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놈 동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얘랑 동량인 거니까 이렇게 7y 제곱이다 라고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자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입을 해도 되죠. 우리가 x란 다항식을 구하려면. 근데 또 식이 어때요? 덩어리가 길어지니까 얘를 이제 일단 먼저 간단히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다 라고 보겠고요. 요 x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은 x라는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b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x라는 다항식을 구하려면은 요 이제 a 자리에 저걸 주어져 있는 거 대입을 해주시고요. 대입을 해주고 더하기 자 b자리에 대입할 건데 앞에 뭔가 있잖아요. 뭐 더하기나 빼기나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항상 괄호를 채워서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x 제곱 2xy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이 될 거고 반드시 동량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5x 제곱 자 요놈에 대한 동량 없으니까 더하기 2xy 요놈과 요놈 동량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y 제곱이다.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3a-2b를 구할 건데 a가 어떠한 다항식인지 이 b가 어떠한 다항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다시 또 모아낸다. 연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 바로 쓰겠습니다. a 더하기 2b는 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이 두 식은 이제 우리가 적당히 이제 가간법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럼 이렇게 사라질 거고 빼기 더하게 될 거니까 3b 5에서 2를 뺐으니까 3x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a도 구해줘야 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2x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은 일단 3x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요걸 뺀 게 2x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더하기를 빼기 b니까 더하기를 바뀌잖아요. 그럼 3x가 나올 거니까 이미 3x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빼기 4가 될 건데 얘 빼기가 얘한테 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다 마이너스 b를 써볼까 그냥? 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2x 이제 얘랑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얘 3x 제곱 나오고 3x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빼기 4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b가 되고 요게 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할 건데 앞에 a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 채워야 되고요. 또 b 앞에도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괄호를 채워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9x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4가 되겠고요. 동량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7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이죠. 우리가 이제 다항식 곱셈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다항식 곱셈인데 지수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에서 처음에 배웠던 게 a의 a 곱하기 a라는 거는 a의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a 세제곱이란 거는
a를 3번 곱했다 이런 얘기죠. 요 뜻이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요거는 a 더하기 a 더하기 a라는 건 있죠. 요 얘기는 뭐예요? 3a죠. 3a라는 거는 a를 3번 더했답니다. 더했다.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 세제곱, a를 3번 곱한 거고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3a잖아요. 그래서 a를 3번 더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 관계를 알고 있다면 자,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 n제곱이죠. 요 a m제곱은 a를 n번 곱한 거예요. n번. 요거를 좀 나열해 볼까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요거를 n번 곱한 겁니다. n번. 요게 a n 여기 중간 이제 곱하기로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a n 제곱은 a를 몇 번? n번 곱한 거예요. n번. 그러면 아까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를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그걸 a 세제곱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a를 m 더하기 n번 곱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am제곱의 n제곱은 am제곱을 몇 번 곱했다. am제곱을 n번 곱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를 n번 곱한 거예요. n번. 그럼 am제곱을 n번 곱했다라고 했었으니까 결국에 m을 몇 번 더했다. n번 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를 n번 더한 거죠. a를 n번 더했으니까 a를 3번 더하면 3a잖아요. 그럼 a를 n번 더했으니까 우리는 mn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a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분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ab n제곱은 ab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가 되는 거죠. ab를 n번 곱한 거예요. 이게 n번인데 우리는 이제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잖아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는 같은 거니까 자 얘네들 a를 다 몰아줘요. 앞쪽으로 순서를 바꿔서 그리고 뒤쪽에다가 b를 다 이렇게 몰아줘요. 요게 n번 곱해진 거고 요게 n번 곱해진 거죠. 그럼 a를 n번 곱했다는 an제곱이죠. b를 n번 곱했다는 bn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am제곱분의 am제곱이 되죠. 요때 m이 m보다 클 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a의 세제곱 나누기 a제곱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제곱분의 a 세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저 a 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했다라는 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 놈과 요 놈 사라질 거니까 위에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결국에 a의 세제곱에서 제 밑에 있는 이 차수를 뺐다 지수를 뺀 거죠. 그래서 a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m이 앞에 있는 요 있죠. m 값이 뒤에 있는 n 값보다 더 크게 되면은 요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것만큼 그거의 차수 지수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 만약에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에요. m과 n이 같을 경우를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고 여기도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될 거니까 똑같은 게 다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1이 남게 돼요. 그래서 m과 n이 같은 경우 나눌 경우에는 1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a 세제곱 나누기 a 4제곱 할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밑에가 a가 4개 곱해진 거고 위에는 a가 3개 곱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결국에 a분의 1이 남는데 이 a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 a의 4 빼기 3분의 1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준 거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역수라는 관계도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경우만 따질 거냐면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따질 거기 때문에 뭐 신경을 그렇게 다른 뭐 어떠한 뭐 유리수 이런 것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b분의 a의 n제곱은 b분의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 b분의 a가 n번 곱해진 거고 결국에 여기는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쭉 a가 곱해진 거고 밑에는 b 곱하기 b 곱하기 b가 곱해졌죠. 근데 요게 위에도 n번 곱해지고 얘도 n번 곱해졌으니까 bn제곱 an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뿌려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분배하는 상황만 만들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뭐라고 할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3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어떻게 가만두지 말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8 곱하기 27이잖아요. 이걸 계산한 값이나 8의 세제곱을 계산한 값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6의 세제곱이지. 자, 6의 세제곱을 계산한 값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7 곱하기 8 하면은 8, 7, 56. 그래서 216 나오잖아요. 6의 세제곱도 216이고. 그래서 꼭 이렇게 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 수 있는 과정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인데 일단 곱셈 나오면은 이제 곱하기 곱하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분배해서 푼다라는 거. 그 전개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반드시 동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면 얘도 이제 동량 이렇게 분배를 해서 괄을 풀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x를 분배한 걸 보게 되면 x 세제곱, 2x 제곱, 3x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 분배하면 x 제곱, 2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량 계산 맞추지 마시고 요런과 요런 동량이고 얘랑 얘랑 동량이잖아요. 그래서 마저 계산을 다 끝내 주셔야 됩니다. 자, 다항식 곱셈에 대한 성질이죠. 자, 곱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 곱하기 3이나 그죠? 3 곱하기는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교환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자, 결합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는데 2와 3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4를 더 곱하거나 3과 4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2를 곱하거나 결과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합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자, 분배 법칙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분배 법칙. 그래서 곱하기 괄호가 있어요. 이런 모양을 띄고 있으면 분배해서 이렇게 괄호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또 어떻게 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C 그 다음에 더하기 BC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뒤에 붙어라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1번 보시면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2를 2번 곱할 거니까 4 a 제곱 b의 4제곱 되겠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산한 순서를 정한다면은 일단은 거듭 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줍니다. 부호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계산을 해주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문자 이런 순서대로만 계산을 해주면은 뭐 틀릴 일은 거의 없겠죠. 일단은 이제 거듭 제곱 계산을 하는 거고요. 순서가 바뀌었네. 빵번 할까요? 거듭 제곱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거듭 제곱 해주고 나서 부호 그리고 숫자, 문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차례대로 해주면 돼서 거듭 제곱 이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호 결정합니다. 이는 플러스죠. 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숫자는 4밖에 없으니까 4 곱하기 1인 거니까 4가 되겠고 자 여기 A 두 번, A 두 번이니까는 4제곱 되겠죠. 그래서 B의 5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 2번도 마찬가지인데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거죠. 4를 세제곱하면 64죠. X의 6제곱이 아니라 9제곱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Y의 6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4 x제곱 y 6제곱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부호는 더하기고요. 64 나누기 4인 거니까 16 나오겠죠. 자 x 자 얘랑 나누기 관계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이 되겠고요. y는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동일한 방법인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5번을 보면은 5분을 해볼까요? 그럼 4x 세제곱 y의 제곱 자 나누기 자 거듭 제곱 먼저 계산한다고 했었으니까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순서를 지켜서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8 x 9제곱 y 6제곱 되겠네요. 이제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꿀 거니까 지금 이제 분모에 내려가 있는 게 여기는 4x 4제곱 y 4제곱이 분모 내려가겠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8 x 9제곱 y 6제곱이다.
자,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죠. 뭐 의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또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숫자는 8만 남겠고, x가 위에 3개, 얘네가 12개가 있는데 밑에 4개 뺐으니까 8개가 위에 남겠고요. y는 8개 있죠. 근데 밑에 2개 있으니까 위에 6개 남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연습한다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8번도 동일한 방법대로 분배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분배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거 해보자. 자, 분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분배하는 거죠. 그럼 2x 제곱이고요. 또 이렇게 분배할 거니까 더하기 2xy.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 거 요놈과 곱해지니까 빼기 4x. 이제 요거 할 차례죠. 마이너스 3xy. 또 요거 할 차례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또 요거 할 거니까 더하기 6. 마지막 요거 이제 할 차례죠. 더하기 x. 그 다음 이렇게 곱할 거니까 더하기 y. x 더하기 y. 그리고 1과 2 마지막 곱하니까 마이너스 2 하고 끝냈다라고 하지 말고 항상 이제 동량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동량이 없죠. 계산 끝냈고요. 자, 요놈에 대한 동량은 여기도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xy 또 계산 끝냈고, 자, 얘에 대한 동량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또 얘에 대한 동량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끝냈고, 요거에 대한 동량 더하기 y, 요놈 동량이죠. 더하기 4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정리만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우리가 3차를 만들면 돼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식 있죠. 요 앞에 있는 식을 요 1번이라고 할까요? 1번식, 2번식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곱해진 건데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차수들이 일단 상수항 보이죠. 상수. 두 번째는 1차. 그다음 저기 세 번째는 이거 1, 2, 3번 매기면 안 되겠네. 1번식 안에는 상수항 1차, 그다음에 2차 보이죠? 2차. 그다음 3차까지 보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2번식을 보게 되면은 상수 여전히 상수항. 그다음에 1차. 그다음 얘도 2차. 여기도 3차가 이렇게 보여요. 자, x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세제곱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누가 연결이 돼야 돼? 요 3차하고 곱해져야지만 3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차하고 옆쪽에 있는 식은 2차가 곱해져야지만 상수항 3차가 만들어져요. 또 요놈과 요놈이 곱해지고 2차하고 1차, 그 다음에 3차하고 상수항이 곱해지면은 x 세제곱이라는 개수가 세제곱이라는 차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1대1 대응이 돼버렸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있는 상수항은 1이죠. 아, 요거 좀 더 괜히 이렇게 썼네요. 여기 1이고 상수항이 1이고 여기 1차는 3이 보이죠. 여기 2차의 개수는 2가 보이고 3차의 개수는 4가 보이잖아요. 여전히 여기 상수항은 3이 보이고 2가 보이고 4가 보이고 5가 보였으니까 여기 연결된 선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선 1하고 5를 곱하니까 5가 나오겠고요. 3하고 4를 곱할 거니까 3하고 4 곱할 거니까 빨간색 곱하는 거 12, 2하고 3 곱하니까 6, 4하고 3 곱하니까 10이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더하면은 17 그리고 18인 거니까 30 12에다가 5하고 12하고 2였네. 여기가 2입니다. 6이 아니라 아이고 2하고 2 곱한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3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굳이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가 표를 만든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따라서 곱하면 3차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이 있어요. 이때 이 상수항을 포함한 얘네들에 대한 개수들은 x제곱에 대한 개수가 1이죠. x에 대한 개수가 마이너스 5죠. 상수항은 7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 합하면은 요걸 다 합하게 되면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가 합이 3이 나와요. 근데 요 1이 나오고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x 자리에 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한 거예요. 2를 대입한 거 결국에.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 좀 복잡하게 있지만 얘를 전개해도 전개해서 그 개수들을 동량 전개하고 동량을 계산해서 그 개수들을 다 찾아도 되지만 여기 방금 봤던 것처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그 개수들과 상수항이 나오는구나. 상수항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동일하게 1을 대입하면은 2-1 더하기 3에 5-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얼마야? 4가 되겠고요. 곱하기 요거는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20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히 풀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마찬가지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이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 더하기 x 빼기 3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뭐 굳이 이제 많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바로 암산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첫 번째 요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상수항 보이시죠? 상수항. 그 다음에 1차 보이죠? 2차 보이고요. 3차 보이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얘도 상수항. 얘는 이제 거꾸로 써볼까요? 그게 더 편할 거니까 3차 보이시고요.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상수항 부분이 우리가 이제 x 4제곱의 개수가 될 거니까 상수항과 누가 만들어져야 돼? x 4차가 곱해져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요 놈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차하고 여기 3차가 이어지면 되겠고 2차하고 2차가 이어지면 되고 3차하고 1차가 이어지면은 x 4제곱이라는 개수가 만들어지죠. x 4제곱이라는 차수가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상수항이 1이 있고요. 여기도 1이고 개수들만 적는 겁니다. 1. 얘는 3차인 거니까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1,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란 부분끼리 곱한 거를 그대로 써주면 1. 또 얘랑 얘는 곱하니까 더하기 9. 얘랑 얘는 곱하니까 더하기 1 해서 11. 요게 이제 바로 A다란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차를 만들어야 돼? 5차 만들 거죠. 그럼 상수항이랑 5차가 곱해지 5차가 되는데 이어질 게 없어요. 1차랑은 몇 차? 4차가 없잖아요. 2차하고 누구? 3차가 이렇게 연결되면 되죠. 요놈과 요놈이 연결되면 5차가 돼요. 또 요렇게 연결돼도 5차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녹색을 보면은 요 5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죠. 빼기 3하고 1 곱하면 되니까 밑에 거도 여전히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그게 B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라고 했었으니까 17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17입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x 4제곱의 개수와 x 제곱의 개수가 모두 8인 거니까 요거의 개수도 8이란 얘기고 x 제곱의 개수도 8 이런 뜻입니다. 동일하게 위에 것처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이 총합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x에다 뭘 대입한다? x에다가 2를 대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했던 겁니다. 1 대입하면 여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가 되겠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고요. 양변 2로 나눌 거니까 1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9. k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